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으로 여명 6개월 선고받았지만 아직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네, 봄볕이 아주 완연해요. 밖에 나가 한참 해바라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유튜브 찍는 날이라 산에 가기는 힘들 것 같고 햇볕이라도 마음껏 쐬야지 싶네요. 남쪽에는 벌써 나무를 막 캐러 다닌다고 우리 단톡방 회원들이 나무 캔 거 사진도 올려주시고, 야, 부러워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서도 위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아직 여기는 나물이 싹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암 환자 통증이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렇게 지냈던 아마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안부를 물었더니 그 친구가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해 신경 차단술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의 30에서 50%, 말기 암 환자, 이제 4기 이상 되는 분들은 70에서 90%가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없던 통증이 생겼다는 건 암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사기암 진단 후에 그 현미밥, 채식, 그때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한 내용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먹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오토파지 효과였어요. 근데 오토파지 효과로 암이 줄어들면서 그때 너무 제가 건방졌던 것 같아요. 암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암 별것도 아닌데, 예, 현미 채식 운동만 해도 암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저를 암에 대해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고요. 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암제를 먹지도 않고 3개월 후에 CT를 찍어보니까 암이 줄어들었다기에 속으로 암 별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등줄기, 여기 이게 경추 있는 데까지 팔도 이리 안 올라가고, 그 통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씩 아프길래 괜찮겠지 그냥 예사롭게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심각하니까 2시간 정도 똑바로 누워서 자면 괜찮은데,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 누우면 너무 아파서 잠을 깨고 거의 2시간 정도 통증에 시달리다가 다시 또 잠이 들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바보같이 진통제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죽으려면 이 정도는 아파야 죽겠지, 사람이 그냥 죽겠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업소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고 월세도 매달 400씩이나 나가는데 문을 걸어버리고 제 남편이 도저히 당신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저희 가족들 오로지 제 암 치료에만 매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로부터 6개월 정도 후에는 암 통증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암 통증이 잡히니까 이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 통증과 이 통증이 잡히는 거에 대한 자신감, 이제 사람이 통증에 시달리면 이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싹 없는 날은 또 굉장히 그날은 기분이 좋고 왠지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병원에도 가지 않고 바보같이 그 진통제도 먹지 않으면서 그 무시무시한 암 통증을 어떻게 6개월 만에 잡았는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자연치유요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건 흡선이었습니다. 흡선은 제 유튜브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비위생적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간요법으로 잘 유지되어 왔었고, 많은 책에서도 흡선을 하라는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전에 그 흡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암에 직접적으로 하지는 말아라, 그 자극을 주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줄기에만 흡선을 쫙 했어요. 그랬는데 흡선으로 절반 정도의 통증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에서는 이제 하루 종일 아프던 데서 이제 건드려야 아픈 정도 이렇게 남았었고요. 여전히 이렇게 팔이 여기까지만 딱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팔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옷을 남편이 갈아입혀 줘야 됐고, 머리도 우리 남편이 감겨 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이런저런 뭐 노력은 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식물성 MSM을 먹어보라고 한 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편도암인가 후두암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가 이렇게 목이 불룩하게 나온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분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목에서 암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 목젖이 앞으로 밀려서 이빨에 씹히더래요. 근데 음식을 못 먹는 고통보다 이 숨이 제대로 안 쉬어, 이렇게 기도까지 막아버리니까 암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고통이 더 죽겠더라. 그런데 그때 식물성 MSM을 하루에 50알씩 이렇게 이제 안 삼켜지니까 뭐 녹여서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넣어서 그걸 이렇게 입안에서 녹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점점 숨쉬기도 좋아지고 목넘김도 좋아져서 6개월 만에 완치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걸 본인이 먹은 만큼을 먹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약간 처음에 믿음이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분의 그 인품이나 그 이런 풍기는 이런 그 모습을 봤을 때 거짓말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에 50알씩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2시간 간격으로 깨는 건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면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돌아 누우면 이제 아파서 깨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서 깨는 통증이 거의 2시간을 가니까 그 2시간 안에는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아침까지 잤다는 건 저도 모르게 돌아 누워도 안 아팠다는 거잖아요. 팔도 번쩍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의 불편이 싹 없어지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식물성 MSM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살아있을까 싶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식물성 MSM에 대해서는 암 호전 사례와 관련된 논문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내장암에서는요, 급피관장으로 통증이 많이 호전됐다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는 분들 중에 이 복막전이 된 암들, 그러니까 자궁암, 난소암 이런 건 복막전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모유뿌리즙을 달여서 마시고 통증이 줄었다는 분도 만났습니다. 책에서는 밀싹즙을 마시고 통증을 제어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구충제로 통증을 많이 잡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발로 매일 산길을 4.2km씩, 그러니까 제가 그 봉화산 밑에 그때 살았는데 봉화산 둘레길이 이게 4.2km라고 그 편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1시간 반 정도 걸었던 그 길이 4.2km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맨발 걷는 것도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천연치유, 자연치유의 방법은 모든 암 환우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왜, 뭐,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 하면서 뒤에서 뭐 이렇게 좀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체질마다 다 달라요. 사실 그 MSM도 뜨거운 열성 체질은 잘 안 맞습니다. 사실은 MSM은 유황이기 때문에 불이거든요. 오행상. 그러면 음성 체질, 그러니까 너무 찬 체질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행동이 자유로웠을 때 암도 없어졌을까? 이런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 CT를 찍어보고 싶긴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암이 없어졌다면 기분이 좋겠지만 암이 뼈와 폐에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한들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내 몸에 인위적으로 방사선을 집어넣는 PET-CT를 찍어서 내 몸에 피폭을 자꾸 당하면 내 암 치유에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하긴 했지만 그 피폭 당하고 싶지 않아서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중국에 이 원발암은 정말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발암을 없애려고 중국에 크라이오를 하러 갔죠.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크라이오 하려면 그 암의 두께나 이런 걸 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CT를 그때 가서 이제 오랜만에 찍어봤어요. 근데 척추와 폐의 암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 천연치유요법으로 통증이 없어진 것과 암이 줄어드는 것은 관련성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암 환우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바보같이 통증이 없을 때 이대로 쭉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암이 점점 커지면 통증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꼭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있는 암과 은행에 넣어둔 돈은 하루도 잠자는 법이 없이 조금씩 자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은행에 돈은 잘 안 자란다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암이 크게 자라지 않았을 때, 통증이 아직 없을 때 적극적으로 자연치유든 병원 치료든 이걸 해서 암을 최소화시키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통증이 시작되면 초기에 바짝 서둘러서 그게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미련스럽게 있지 마시고 아주 다양한 방법 노력을 해서 통증을 없애야 됩니다. 암 환자 대부분은 암 치료 중에 다양한 고통에 직면합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나 심리적인 불안감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고통으로 꼽히는 게 바로 암 통증입니다. 미국 통증재단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암성 통증으로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했고요. 70% 이상은 암 통증이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지켜보는 가족 또한 너무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다녀가신 부부가 계셨는데 부인이 정말 이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막 울어요. 울어서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몸이 약간 한기를 느낄 때 통증이 더 심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추우면 혈액순환이 덜 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 통증이 심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남편한테, 저희 좀 눕히고, 이불을 좀, 우리 남편이 막, 좀 추워서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이불을 갖다 덮어주고 했는데, 그 남편이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환자만 고통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암 통증은 암 치료나 암의 성장 중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암 자체가 통증의 주요 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암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우리 몸에는 온통 신경이나 뭐 혈관이나 뭐 이런 게 막 임파선이나 이런 다 복잡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딘가에서 암이 자꾸 커지면 이게 서로 이렇게 자리가 이제 암이 커지는 자리를 비껴야 되고 눌러야 되고 막 하니까 그때
이제 통증이 점점 생기고, 이 타 조직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뼈나 뇌에 전이가 되면 이 뼈 통증, 골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골성 통증이나 두통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골성 통증은 이런 뼈, 대퇴골, 골반, 척추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요. 뇌 쪽으로 가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암성 통증은 지속적으로 아픈 지속 통증과 돌발 통증으로 나뉩니다. 돌발 통증은 통증이 조절된 상태에서 때때로 악화되는 통증으로 움직일 때 악화된 통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옆으로 돌아 누우려고 할 때 아프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암이 척추에 전이되면서 움직이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생기는 통증입니다. 근데 돌발 통증은 말 그대로 갑자기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암 환자의 약 60%, 호스피스에 입원한 환자 약 80%에서 보고될 정도로 흔하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암 환자의 45%가 하루 3회 이상의 돌발 통증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발 통증 대부분은 3분 안에 통증 정도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30분에서 60분 동안 지속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돼요. 암성 통증은 환자가 통증이 있다고 하면 진단되는데, 암 환자들은 단순히 아프다는 표현 말고도 저리다, 당긴다, 살을 칼로 이렇게 싹 긋는 것 같다, 살을 애는 것 같다 등의 표현을 합니다. 암성 통증은 그 원인이 되는 암 자체에 대한 치료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 자체를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회피요법, 회피요법이라는 건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누우면 아프면 돌아눕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약물치료를 하면 80~90%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약물은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의 통증 강도, 동반질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처치는 주로 병원에서 받는 거죠. 그런데 많은 암 환자들이 마약성 치료제 사용에 대해 중독 등의 이유로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투여받는 진통제는 쉽게 중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통증을 줄이는데 필요한 용량의 복용을 꺼리거나 줄여서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약물치료 말고도 중재적 통증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 중재적 통증 치료는 통증 전달을 억제하거나 척수강, 신경총에 약물을 투여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 차단술이 있고요. 척수 진동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간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투여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만 권장됩니다. 여기까지는 통증만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인데, 진통제로 통증은 잡을 수 있어도 제 느낌으로는 암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환우들을 보면서. 그런데 암이 줄어들면 확실히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암성 통증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 자체가 환자의 면역력을 낮춰서 암 전이를 촉발하거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내 몸에 오면 환자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기도 해요. 통증에 스트레스도 받지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는 암은 스트레스를 먹고 자라거든요. 무엇보다 암 치료에 대한 의욕이나
삶의 의욕마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 통증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항암이 효과가 좋을 때 바로 통증이 줄어들기도 하고 방사선으로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분은 척추 전이암으로 통증이 있고 그분은 원래 방광암이었어요. 근데 이제 척추로 전이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통증이고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 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 너무 길게 받는 건 좋지 않다고 몇 번 옆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받고 나면 금방 통증이 없어지고 너무 좋다고. 그걸 자꾸 받으러 가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척수 속의 조혈세포에까지 방사선이 어떤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은 결국 조혈이 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악성 빈혈에 시달렸습니다. 방사선 부작용이라고 그분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주 1회씩 수혈을 받으러 다녔는데 한 번 수혈을 받으러 가면 그 혈액팩을 4개 내지 5개씩을 수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수혈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혈이 과연 우리 건강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내용이 고려대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혈을 받고 계속 조혈이 안 돼서 수혈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자꾸만 그냥 아프던 게 그만 싹 없어지는 거에 너무 그게 좋아서 그냥 방사선 겁안 내고 받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분이 뇌로 또 이런데 뼈로 이런데도 툭툭 튀 나왔고 뭐 복숭아 뼈에도 암이 튀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서 결국 소천을 했어요. 근데 방사선이 통증을 일시에 없애준다는 것으로 자꾸만 방사선 치료를 하면 점점 그 부작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면 방사선으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것보다 한 1회 정도만 하고 스스로 통증을 없애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험으로 통증을 약물이나 방사선으로 없애지 않고 맨발 걷기 이런저런 자연요법으로 노력을 했을 때 그 원인, 통증의 원인, 암이 줄어들었다는 그게 없어지면 다시는 통증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가라고 할 정도의 통증은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로 가세요. 우리는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증이 온몸으로 통증이 올 때는 이제 병원에서도 항암제를 놓기가 겁나죠. 바로 항암하다가 또 혹시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통증이나 완화시키는 호스피스로 가시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합해서 보면 통증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허둥대지 마시고 암이 좀 적을 때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시작되기 초반에 아니면 아예 없을 때 통증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먹지 마라. 수시로 구충제로 기생충을 잡아라.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장내 칸디다를 죽여라. 달콤한 빵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제 친구들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래요. 잔소리로만 들어요. 예 교수님, 예 선생님 하면서 저한테 막 우스개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근데 암 환자 가족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 중에서도 통증이 없고 수술로 암을 제거한 사람들은 암 재발을 막는 운동과 식이요법만 잘 하셔도 크게 암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암을 갖고 있거나 달고 있거나 재발로 사기암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암이 자라서 통증을 유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적극적인 치료나 더욱 적극적인 자연치유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인 자연치유를 해보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